예전에 하고 좀 말아먹은 기억이 있습니다. 네. 뭐 실패한 것도 경험이니까. 네, 네. 그럼 한번 했던 경험들을. 좀 자세히 얘기 드리면, 저는 이제 그때 당시 동업자 한 명이랑 이제 독서실 중개 플랫폼, 독서실 정기권 중개 플랫폼을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. 이게 어떤 거냐면, 독서실 다녀보셨잖아요. 네. 독서실 정기권도 끊어보셨을 거고, 네네. 이제 안 가는 날이 있으면 이제 그 본인 좌석을, 이제 본인 정기권을 남에게 빌려주는 그런 이제 중개 플랫폼을 하려고 했습니다. 근데 저희 결국 실패한 게, 이제 독서실 사장님들을 설득을 못 시키더라고요.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자리가 비거나 아니면 굳이 정기권 대여를 안 해도 1일권으로 또 판매를 하잖아요. 네. 근데 1일권의 수익이 훨씬 더 많을 거고, 그리고 굳이 정기권을 그렇게 중개로 저희한테 넣으면서 수수료를 저에게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. 이제 그쵸, 그분들에게는 전혀 남는 장사가 아니었던 거죠. 굳이 그런 날에는 1일권을 더 팔면 된다. 그래서 결국 독서실 사장님들을 설득을 하기에 실패를 했고요. 그래서 이제 거의 한 군데 독서실도 못 들은 채 그렇게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독서실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뭔가 남는 게 없던 건가요? 그쵸, 남는 게 없는 거죠.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또 그때 배웠던 점이 뭐냐면, 너무 저희가 이제 소비자 중심의 사고만 했던 거예요. 소비자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라고 해야 되는데, 그 문제에 얽혀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. 이제 그런 소비자분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독서실 사장님들까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, 그 생각은 하지 못하고 소비자 중심의 문제 사고만 했다가 결국에 다른 쪽의 분들을 설득하지 못해서 창업에 실패한 그런 교훈을 얻었고요. 또 한 가지가 있다면, 저희가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음식 판매자와 음식 구매자만 얽혀 있잖아요. 뭐 중간에 이제 뭐 배달하신 분들이 섞여 있지만, 뭐 그분들은 돈 내라고 하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정말 확실하게 있는데, 저희는 너무 여러 명이 얽혀 있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독서실 사장님도 얽혀 있고, 소비자들도 있고, 그리고 독서실 정기권을 파는 사람도 얽혀 있고. 만약에 그 정기권을 팔면 정기권을 이제 판 사람들한테도 수익이 있어야 되죠. 그리고 두 번째로 독서실 사장님한테도 수익이 있어야겠죠. 그리고 저희한테도 수수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얽힌 사람이 너무 많죠. 많아서.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. 그러니까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. 저희는 만약에 창업을 하면 저희는 수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쨌든 그런 쪽에서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였다. 그런 복잡한 구조는 다시는 시도하지 않고, 그러니까 해결하기 너무 어려운 문제다라는 걸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. 그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네. 이 사람도 챙겨야 되고, 그쵸. 저 사람도 챙겨야 되고. 어쨌든 모두가 이득이 돼야 이게 그쵸. 돌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래야 저희가 이제 앱 플랫폼이 돌아가는 거고 하는 건데, 그게 너무 복잡하니까 쉽지 않았다. 이 문제를 저희가 좋은 경험이었네요. 첫 창업 치고는 되게. 그때는 되게 절망적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많은 경험을 얻었던 것 같아요. 정말 그때는 뭣도 모르고 법인도 세우고, 돈도 많이 날리고, 돈 많이 날리진 않았는데 법인도 세우고. 네, 그렇죠. 정말 법률적으로도 많이 공부하게 된 계기도 되었던 것 같고, 그래서 창업하기 전에 좀 준비를 확실하게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때는. 그렇습니다. 독서실 다음에 하신 게 뭐 커뮤니티 같은 거 만드시지 않았나요? 네, 맞아요. 저희가 네.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독서실 플랫폼 사업이 이제 이건 안 되겠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나서 극초기 스타트업 이제 그 커뮤니티를 만들자.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 씬에 들어가 있는데 뭐 어디 정보 얻을 때도 너무 없고, 같은 사람들 좀 모임 같은 거 하면서 팀원도 찾고 싶고 이 서로의 고충을 좀 들어주고 싶은데 그런 게 너무 없어가지고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면 되겠다.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팀원 모집하는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MVP라고 하는데요. 네. 그 최소한의 이제 기능만 넣어가지고 만든 그렇죠. 제품을 내놓았는데, 나름 많은 분들이 좀, 많은 팀들까지는 아니도 그래도 뭐 내놓았는데 20, 30팀 정도가 이제 저희의 팀원을 구하고 싶다고 공고를 올렸고,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런 사람들끼리 모임을 하는 것도 만들었는데, 한 번 하면 그래도 한 10명, 9명씩 모이는 거 봐서 이거 할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딥하게 들어가려고 한 순간
어, 어떤 또 다른 사이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봤던 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 사이트에 신청했던 분들이 네, 여기도 있고.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네. 느낀 게 뭐냐면 너무 좁구나 이 시장이 너무 음, 작구나. 음, 그리고 이제 그런 모임 같은 거를 진행하면 할수록 점점 이제 사람이 이제 잘 안 모이고 그러니까 보니까 저희가 광고도 돌리면 그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. 네. 다 비슷한 사람한테만 다 광고가 가는 건데 이 광고를 본 사람들이 점점 겹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. 이거 보면서 시장이 정말 좁고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먹을 만한 그 파이가 좀 많이 없겠다. 음, 그리고 그쵸. 그래가지고 지금 디스커이엇이라고 아시나요? 그런 플랫폼이 모릅니다. 있거든요. 네. 그건 무슨 플랫폼이냐면 그 사람 거기는 뭐 사업으로 처음에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모은 플랫폼은 아니고 개발자분들이 이제 프로덕트를 만들잖아요. 그런 네. 프로덕트를 서로에게 이제 공유하는 자기 프로덕트를 공유하는 그런 커뮤니티인데 음,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보다 좀 더 큰 시장이잖아요. 아, 왜냐하면 그쵸. 그쵸? 네. 왜냐면 무조건 프로덕트를 만들다가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한다는 건 아니니까. 네, 그쵸. 어쨌든 그 사이트는 결국에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창업적으로 잘 좁혀가지고 구축을 잘 한 것 같더라고요. 음, 그러니까 그쵸. 그 저희는 처음에 이 시장이 작다고만 생각해서 그만뒀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거에 창의력도 그렇고 어쨌든 경험이 좀 부족했던 거죠. 그래서 그렇게 두 번째 창업은 이제 그만하고 같이 했던 친구는 자기는 이제 다른 걸 한번 해보고 싶다 하드웨어 쪽으로 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렇게 떠났고 그 이후로는 뭐 저는 이제 또 개발보다도 이제 기획이나 좀 디자인 쪽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사이드 프로젝트로 이제 뭐 유튜버 추천해주는 유추라는 사이트를 만들고 아, 유튜버 추천해주는, 네네. 근데 그거는 뭐 사업이라 하기에는 뭐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가지고요. 저희는 그 개발이랑 알고리즘 쪽 작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런 개발을 했고요. 네. 그거는 왜 하시게 된 거죠? 유추. 그거는 제가 확실히 네. 개발 쪽 경험이 좀 필요했어요. 왜냐하면 음, 개발을 너무 모르기도 하고 물론 제가 거기에 개발을 온전히 했다는 건 아니지만 관여를 좀 하셔서. 기획이란 걸 했죠. 어쨌든 네. 와이어프레임이라는 걸 만들고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배우고 이제 거기 개발자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개발에 들어갈 때 필요한 리소스나 이런 걸 좀 공부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했고요. 그때 그리고 제가 그거 프로젝트 진행하던 시기에는 제가 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적인 뭐 자유가 아니라 제약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음, 그런 프로젝트성으로 많이 진행을 해왔었고 이제는 좀 제약이 좀 풀어지는 상태라 이제 좀 창업을 또 준비를 하려고 맘먹고 좀 아이템도 리서치하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보니까 이게 이렇게 시도해 보면서 되게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. 맞죠. 맞습니다. 뭐 그 당시에는 되게 속상하시고 그랬겠지만 또 지나고 보면 그렇게 실패했던 경험으로부터 그쵸. 또 오히려 더 많이 배우는 것 같고. 시야가 좀 더 넓어지는 기분이고 음.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막 유튜브 보면 막 7번 실패했다. 막 이승건 네. 대표님 보면 네. 막 8번, 9번 그죠.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야, 이거 무조건 되겠는데? 안 될 수가 없는데? 이런 그죠. 마인드로 했죠. 네. 뭐 왜 실패하지? 근데 이제 그런 거 겪다 보니까 겸손해지는. 겸손해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막 저도 그렇고 그 친구도 그렇고 같이 사업했던 친구도 그렇고 이 아이템에 대한 평가를 되게 많이 했어요. 야, 저게 되겠냐? 이제 안 하게 됐습니다. 음, 왜냐하면 저희가 판단하는 거랑 시장이 판단하는 거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느끼면서 정말 겸손함을 느꼈고 이제 어떤 팀들의 아이템을 봐도 대단하다는 생각만 일단 먼저 들고 음, 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단하신 분들 선배님들에게 막 아이템들 얘기하면 그분들은 좋다 나쁘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하세요. 그분들은 알고 계신 거죠. 이게 남의 아이템을 보고. 좋다 나쁘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하시고 음, 이런 식으로 뭐 디벨롭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보통 많이 하십니다. 그러니까 문제점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개선할 좀 더 수 개선할 수 있을지. 있을까? 어쨌든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음, 공유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. 그분들도 아는 거죠.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 안 되겠다? 이런 거는 이제 없구나. 시장의 판단에 따라야겠구나. 그래서 음, 어쨌든 보통 창업한다고 하면 그럼 대부분의 강자들이
일단은 시장의 반응을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하거든요. 그 뜻이 그건 거죠. 뭐 본인이 이 아이템을 정말 사랑하니까 정말 될 것 같지만 시장은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고. 음.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의 판단에 무조건 맡겨야 된다라는 걸 또 배웠고 창업하면서 많은 걸 좀 경험하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. 이게 그 개인이 그러니까 판단하기에는 이게 이렇게 될 것 같다는 또 어차피 예상이니까 맞죠? 내놓고 봐야 된다. 맞습니다. 내놓고 반응 보고 반응 보고 좀 고치고. 고치고 디벨롭 할 수 있는 부 있으면 디벨롭을 하고 그래도 좀 힘들 것 같다 싶으면 피봇을 하던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가야겠죠. 저도 좀 이렇게 성공한 뭐 스타트업이나 창업 사례들 보면 항상 처음부터 이렇게 그 모델을 끝까지 가져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거의 같아요. 없죠. 네. 거의 없죠. 계속 변하고 쉽지가 않죠. 그게 또 예상했던 방향과는 다른 쪽으로 풀리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위험 요소도 많다고 할 수 그쵸. 있지만 근데 이게 잘 되니까 미화가 되는 걸 수도 있어요. 아니 그쵸. 왜냐하면 한창 옛날에 이제 창업가들 분들 안 친한 분들 찾아갔을 때는 그러니까 완전 잘 됐던 분 그 전에 이제 좀 힘들어하는 시기가 있거든요. 보통 사람들이 맞죠.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들 딱 찾아가면 다들 어두우세요. 일단 고민이 많아요. 그리고 보통 잘 모르면 그냥 무조건 투자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투자는 아름다운 얘기라고. 다들 만나면 대출 얘기부터 한다고. 나 이번에 신용대출 받았다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. 거기서 환상이 깨졌죠. 그치 아름다운 게 아지 이거는.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정말 아름다운 얘기로 이제 미화가 되는 거고. 근데 어쨌든 그랬던 분들은 끝이 다 좋더라고요. 보니까 다 어쨌든 열심히 도전하신 분들이고 그때 만났던 대표님들도 지금 다시 그 앱이나 검색을 하면 다 더 좋은 투자를 받고 성장한 기업들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누구나 이제 그런 시기가 있겠지만 꾹 참으면 나중에 정말 재밌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을 좀 가지면서 지금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거